오늘 개장 상황은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9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플러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약보합. 장중에 강보합 잠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약보합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양 시장을 다 팔고 지금 선물도 한 3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를 이제 한 200억 정도 코스피 200 중심으로 사고 있고 코스닥은 한 5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기관은 선물 한 630억 정도 매수하면서 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역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 감산 이슈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감산 규모를 조금 늘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오늘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오후까지 좀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제약바이오 최근에 조금 올라온 모습들이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도 플러스권에 있고 다만 이제 삼성 SDI와 LG화학이 2차 전지 섹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일단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가 현대차, 기아 이쪽이 이제 완성차가 좀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약간 이제 부진하면서 현대기아 그룹이 다소 좀 MS가 올라온 모습들이 월간 단위로 보인다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오늘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뭐 철강 섹터 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꽤나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쪽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약간 인터넷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오늘은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좀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이 그래도 이제 한 1% 조금 안 되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셀트리온 이야기는 이제 SK증권에서 오늘 코멘트가 나와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뭐 LG전자가 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1조 원 정도의 이제 대여를 했다 이러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은 OLED 관련된 최근에 IT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LG전자는 다소 이제 대여를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웠는지 어제 좀 빠졌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 현재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은행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좀 섹터별로 본다고 하면 이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22%. 이야,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은 기가 막히네.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뭐냐면은 이제 삼성이 1,000억대 되는 장비를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공짜로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의 입장에서는 후공정단을 굉장히 키운다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들이 굉장히 네, 세네요. 후공정 좋아요. 관련 업체를 사실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버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지금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네페스라든지 SFA 반도체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네, 코아시아, 뭐 텔레칩스, AD칩스, 뭐 LB 세미콘, 뭐 이런 등등, 이런 AT 세미, 뭐 등등 다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후공정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의 반응을 보이는 거고 역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고 후공정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테마성으로 조금 더 뭐 저희가 눈여겨서 본다면은 지금 뭐 CNT 관련주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탄소나는 지구.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나 CNT 도전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명을 좀 연장시키고 그다음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충전 속도를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약간의 뭐 다른 어떤 니치 마켓으로 볼 수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좀 효율성은 한 10% 정도 어떤 수명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충전 속도는 한 30% 정도 상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급속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충전소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마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나노튜브 CNT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항공사들이 LCC 중심으로 좀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웨이 항공, 뭐 제주항공 등을 포함한 LCC들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일본 쪽이 이제 열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아마 굉장히 서프라이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작년에 일부 자본 잠식이 됐던 그 일부 LCC들이 이번 1분기 영업이익으로 아마 자본 잠식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대신증권에서 뭐 진에어 관련된 리포트도 좀 나온 상태에서 진에어도 3.3% 정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OLED 쪽도 OLED 오늘도 야스. 아니 왜 야스 톤을 꼭 그렇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아예 신나잖아요. 아 야스 신나니까. 야스는 야스. 항상 진짜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야스. 13%. 맞습니다. 뭐 야. 야스가 그러하고 2대 주주가 아마 LG 디스플레이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선익 시스템도 선익 같이 시스템.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OLED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마감 시황 때 OLED는 상당히 여러 번 최근에 좀 IT 쪽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면적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아이패드 등을 포함한 애플의 이제 대면적 OLED 제품이 이제 본격 출시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투스택 텐덤 구조의 디스플레이, 투스택. 예, 네. 그때 이제 더블 스택으로 했다가 우리가 투 스택으로 이야기를 다시 했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RGB 소재가 이제 이중으로 겹쳐지는 그런 모습에서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어제는 JOLED라고 일본 업체가 또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팬 디스플레이의 일부 사업부가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가 다소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남아 있는 승자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OLED가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실적단은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슬로우하게 약간 갈 수 있습니다. 다소 조금은 기대를 많이 하셨다면은 아마 상반기 숫자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뭐 환경 때문에 OLED 관련주가 올랐다면 아마 상반기 내에 실적단을 보고는 약간의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셨다가 이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눌림이 나올 때 우리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네.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뭐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BOE 쪽에 이제 약간 삐 번짐 현상, 삐셈 현상 이런 것 때문에 BOE 쪽에서 이제 문제가 비용이 못 생기니까 만들어요. 네, 그렇죠. 품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빗셈. 네. 빗셈 현상. 품질이 아직 우리나라는 못 따라와. 뭐 절대 못 따라와요. 빗셈이 앞으로도. 뭡니까 도대체 디스플레이에? 이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애플이 이제 추가 주문을 냈다고 알려지거든요. 아마 BOE 문제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정도 추가 물량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프로나 프로맥스급의 뭐 아주 높은 사양급이 아니라 일반형 모델 쪽에 들어가는 아이폰 14 모델의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급형 프리미엄 쪽은 애플 쪽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보급형은 이제 BOE가 같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BOE 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차기작인 아이폰 15도 아마 일반형 모델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MS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전반적인 호재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게 된다 보면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한 달 정도, 한달 아마 출시가 정도. 조금 빨라질 네.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폴더블 폰도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좀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이폰도 한 달 정도 좀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IT 소재 부품이나 이런 쪽은 다소 조금은 실적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뭔가 타이트하게 좀 앞당겨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IT 부품단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들썩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 또 우리 옆에 앉으셨으니까 네. 이거 한번 제가 재미삼아 네, 재미삼아. 하겠습니다.
자, 27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야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3월 27일 27일 엊그제. 네. 그날 그래서 풀 매도를 때려버렸고. 이야. 아, 나 정말 너무 신기해. 나 깜짝 놀랐잖아.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뭐 그러지? 점쟁이도 아니고. 왜 팔았어요? 어? 그때는? 나는 이제 내가 지금 너무 계좌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정리하는 의미로. 아니 뭐 사실 이렇게 비중이 아주 크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래. 뭐 비중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마이너스 56 뭐 이 정도 됐는데 그래. 넌 정리. 이제는 나는 정말 이제 좀 압축적으로 가야겠다 네. 생각하고 던졌죠. 팔았는데 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지금 한 50%? 8,500원에 팔은 것 같은데 8,150원. 8,150원 지금 12,330원입니다. 와, 난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 난 그게 야, 내가 1년 넘게 갖고 있었거든 얘를. 한 2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난 이게 마치 정말 나를 누군가 저 코스피 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장님? 잘 없죠. 아, 특히 이제 저희 고객들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보통 이제 포트를 정리할 때는 올라가는 주식을 포트 정리를 안 해요. 오. 많이 빠져 있거나 이런 걸 포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이제 정리한 거라고요. 많이 빠져서요. 네. 그러면 업황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셨어야 될 텐데 계속 마감 시황 때 제가 IT 부품 쪽으로 2차 전지 소재 이후에 넥스트는 IT 부품과 헬스케어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마감 시황 때 반도체 온다고 뭐 최근에 계속 뭐 반도체라고 찍어서 말한 건 아닌데 IT 하드웨어나 이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그쵸. 반복적으로 말씀을 방송 중에 말씀을 들었었는데.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행자가 전혀 말을 안 듣는 무슨 업종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IT 소재 부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날라가 버리네. 그 야스가 무슨 업종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그게 너무 나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어제 아침에 막 나 그 어제 아침인가? 하여튼 오후인가 저 뭐 이렇게 상한가 갔다는 얘기 듣고 정말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뭐 아쉽고 이런 걸 떠나서 신기함.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뭐지? 이거 저는 제가 다른 방송 보면서 살짝 어느 정도 컨셉도 포함이 돼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리얼리티는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팔자마자 바로 다음 날 상한가 빡. 다음 날도 지금 15%, 20% 빡. 원래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예, 그거 이제 거꾸로 숏 치는 그러니까 샤크란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ETF 한번 정반꿀 ETF. 예. 정반꿀 ETF.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한번 포지션 잡아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너무 보면 신기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 위해서 또 요거 보는 의미가 또 있네요. 근데 여러분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음. 정프로가 계좌를 정리하고 있다. 아. 새로운 쪽으로 뭘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리밸런싱이 리밸런싱. 과연 매수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여러분께 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좀 팔아달라는 이야기가 채팅창에 굉장히 많네요. 제발 좀 팔아달라고. 근데 오늘 장에서 뭐 AP 위성, T로보틱스, 뭐 SPG, 마인즈랩 네. 이렇게 원래 최근 몇 주 동안에 좀 매기가 왔었던 테마들, 대표 네. 테마들, 네. AI 위성 로봇 이런 건 좀 떨어지는데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까지 딱 보면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 OLED 이쪽 IT 부품으로 확 좀 분위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넘어갔다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로봇 관련 AI 쪽은 사실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미래의 꿈만 갖고 움직이던 섹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모멘텀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과거에 그냥
단순한 뭐 꿈만 갖고 올라가다 주가 다시 빠지는 물론 이제 이런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안 나오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당분간은 좀 더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고 간다 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났다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AI, 뭐 방산, 우주산업 이런 게 이제 집중되다 보면 다른 일반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못 가고 수급이 완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사실은 코스닥 쪽이나 이쪽에 하락 종목 수가 엄청나게 월등하게 더 많았거든요. 지수는 안 빠지거나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수급이 쏠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조금 쉬어가거나 그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게 되면 어제처럼 경기 민감주 업종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들이 다 움직였어요. OLED 디스플레이 IT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돌면서 약간의 업종 순환매 돈들이 이제 많이 쏠렸던 쪽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약간의 시속 게임 가고 있고 뭐 지수로 봐서는 사실은 여기서 뭐 지수가 코스피 기준 뭐 당장 2,600, 2,700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된 박스권 어떤 지수단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너무 빨라서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섹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제처럼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제 오전장처럼 어제 2차 전지 소재를 그렇게 확 밀어버리면 장중에 뭐 5%, 7% 이렇게 밀어버리면 못 버티시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종가 무렵엔 또 어제 땡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제 이렇게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속 게임들이 이제 미국의 SVB 사태를 포함한 어떤 금융의 불안이 좀 잠잠해지거나 좀 안정을 찾으면 사실은 경기 민감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많이 빠져있던 경기 민감 업종으로 사실 수급이 가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짧게 트레이딩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제 섹터가 빠르게 순환되면서 역시나 지금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자체가 많이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에 점수를 주는 차원에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성은 그래도 명확한 섹터로 보인다는 점에서 점수를 많이 받고 네. 수급 쏠림이 좀 계속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또 공매도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또 오히려 급등각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사실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좀 적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스 오늘도 상한가 가겠네요.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죠. 27%, 28%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뭐 지금. 정프로한테 뭐 팔아달라, 뭐 사지 말아달라,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많이들 요청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개수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지금 4,000개밖에 안 찍혔네요. 10,000개 안 넘어가면 10,000개? 네, 저는 2차 전지고 IT고 반도체고 못 들어갈 종목이 없어요. 내가 수익을 못 낼 바에는 다 같이 죽자. 못 들어갈 게 뭐 있어. 나도 내 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 개수 10,000개 채우지 못하면 10,000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KMW도 갖고 계세요? 네. 와, 왜? 그것도 아직 안 팔았어요? 나 줘요 이제. 그렇게 쉽게 못 나드리죠. 네. 그거는. 자, 그러면 혹시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요 정도 전해주셨고요. 네. 또 여기까지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네네. 근데 저녁 마감 시황하고 여기 아침 시황하고는 확실히 좀 공기가 좀 다르네요. 달라요? 예, 이게 방송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 그렇습니까? 예, 이쪽 아침이 좀 더 캐주얼하고 아 얘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런가요? 원래 원래 안 아침에 진짜 무거워.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문제입니다. 저녁에 이제 우리 그 마감 시황 때도 금요일에는 오시잖아요. 네. 2주 간격으로. 그때는 아주 말씀도 별로 이렇게 오전처럼 안 하시고 좀 하시던데. 그랬었나? 예. 저는 원래 진중한 사람인데 어. 이렇게 좀 쾌활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이제 제 네. 본캐로 진중하게. 아침은 조금 더 활기차게. 아침은 활기차게. 네. 빈자리를 또 채워야 되니까. 일단 뭐 마감 시황보다는 오전이 이제 동접자 수도 많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더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마감 시황도 많이 봐주시면 좋은데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아침에 또 제가 앞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짚어주실 몇 거? 가지 좀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등을 포함한
그 후공정당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방점을 어제 뉴스를 내면서 좀 찍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TSMC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에 굉장히 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마이크론 등을 포함한 어떤 반도체 후공정당 관련된 장비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쪽에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이제 감산을 못하는 속사정이라는 코멘트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고정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 이게 매출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만 한 3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늘어도 뭐 비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또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도 고정비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단위당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뭐 메모리 공급사들이 추가적인 감산 결정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가격도 1분기가 예상치보다 더 가격은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네. 일부 이제 증권사들은 1분기에 디램 재고가 좀 빠질 거다 이야기했던 증권사도 있지만 또 일본 증권사는 1분기에 생각보다 디램 재고가 그렇게 빠지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 수요를 대비해서 가동률을 계속 반도체 업체들은 아마 계속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DDR5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DDR5 관련 재고는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5 관련된 부분에서 보유 재고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 뭐 120일에서 최대 150일에 이르는 웨이퍼 생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그 가동률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나오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2분기 정도부터 비트 그로스가 좀 올라오면서 일단은 뭐 피크를 좀 찍고 내려오는 재고 그리고 비트 그로스가 이제 2분기부터 조금 형성되면서 분기가 이제 바닥을 좀 찍는 그리고 선행을 한다는 이슈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저점에서 좀 모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던 저도 이제 어제 마감 시황 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이 셀트리온. 급락을 해서 우리 방송 중에 이제 코멘트들이 올라오셨는데 네, 그 네, 부분을 네.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SK증권에서 오늘 이제 주가 하락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28일 10시부터 시작된 주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SK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이제 지난 3일 셀트리온 그룹이 각사별 이사회를 열어서 서정진 명예회장을 셀트리온 홀딩스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 내 상장사 3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복귀 소식 때문에 그 3사 주가가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셀트리온이 10.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5%, 셀트리온 제약이 68.3%나 사실은 급등을 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결국은 주총을 앞두고 신규 투자 또는 3사의 합병이나 모멘텀 발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선반영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다고요? 60%? 셀트리온은 3월 3일부터 27일까지 10.4%,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1.5%, 셀트리온 제약은 68.3%. 셀트리온 제약이 엄청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주총 때 뭔가 새로운 모멘텀, 뭔가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서영진 회장이 이제 뭐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내놓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3사 합병과 관련해서 7월에 행정 절차 마무리 이후에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소 좀 보수적인 코멘트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하락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A 등 신규 투자 관련해서도 이미 보도가 됐죠. 박스터 바이오 파마 솔루션 인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언급이 거의 부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나온 이외의 다른 내용이 주총에서 아예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SK증권과 관련된 뭐 코멘트는 이런 셀트리온 관련된 하락 코멘트를 아침에 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주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으로는 4, 5월 중에 예상되는 미국의 유플라이마
관련된 이게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 FDA 승인 획득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SK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낮아진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기대치의 턴어라운드도 아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셀트리온 저 그룹주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뭐 요인에 대해서 왜 떨어졌냐에 대한 이유가 각각 제각각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대한 재료 소멸이다. 돈 없어서 개인 빚이 너무 많아서 자사주 뭐 못 사줬다. 뭐 이런 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부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음, 그 기대감을 생각했던 거 이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안 나오니까 네. 던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뭐 어떤 시기 스케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당겨서 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진행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실망을 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 오른 이후에 뭐 던지는 흐름인데요. 근데 오늘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셀트리온도 지금 1.1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또 아니었고요. 아까 뭐 셀트리온 제약은 좀 급등을 했지만은 셀트리온 자체로는 최근 들어서는 한 10% 정도 올랐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렇다면은 3월 내내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4, 5월 정도에 이제 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에서 FDA 승인이 만약에 또 된다는 모멘텀이 생긴다면은 네. 그건 또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2차 전지 다음 타자는 바톤 터치는 누구한테 하겠느냐, 뭐 게임하고 바이오 이런 걸 예측하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네. 지금 상황까지 보기에는 반도체랑 OLED가 좀 바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공정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네. 좀 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바이오 쪽은 사실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한미약품 그룹은 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각은 아닙니다.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힘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막 쏠린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뭐 포스트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면 결국은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쪽은 역시 IT 쪽인 것 같아요. IT.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했던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직전 이후에 3개월 정도 이후에 어떤 섹터가 좋았느냐 뭐 2006년 뭐 그 외에 이제 있던 금리 인상기 끝 마무리 때였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면 결국은 그때 가장 핫했던 게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쪽이 미국과 한국이 공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좀 약간의 네. 수급 순환매를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침에 또 이렇게 잘 차분하게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녁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